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습은 극히 일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주는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정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우주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하기도 어려운 우주는 통상적으로 지구 대기권 밖의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우주의 4.9%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고 26.8%는 암흑 물질, 그리고 68.3%는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성분 중 파악할 수 있는 건 약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암흑 물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하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은하는 별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우주에는 수천만 개 또는 수백조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고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들이 우주 내에서 집단을 이루게 되면 이를 가리켜 은하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선에는 매우 강력한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이탈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돌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별의 중력이 행성을 잡아당겨주는 덕분이죠.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의 질량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은하단에 속한 은하들도 해당합니다. 약 1000km/s의 속도로 회전한다면 원심력에 의해 은하가 이탈했어야 하는데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하를 잡아주는 무엇인가가 존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무엇인가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나 그 어떤 전자기파와도 상호작용하지 않는 미지의 물질인 암흑 물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26.8% 정도나 되는 물질이라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말도 한데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 눈에는 정상 물질만 보이는 게 정말 기괴하죠? 하지만 추정되는 몇 가지 관측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암흑물질로 추정되는 가장 유력한 관측 사례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예측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에이벨 1689 은하단입니다. 사진을 잘 들여다보면 가운데에 마치 렌즈로 확대한 듯 은하의 분포가 둥글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암흑 물질이 존재해 은하로부터 빛을 렌즈처럼 휘게 만들어낸 결과랍니다. 이 빛의 굴절값이 은하에 속해 있는 별들의 질량을 추산을 통해 합한 값보다 더 많다는 것을 천문학자들은 수학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 은하단에 속해 있는 암흑 물질을 추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총알성단의 모습입니다. 파란색은 중력 렌즈 효과로 유추한 암흑 물질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고 붉은색 영역은 찬드라세카르 우주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X선을 통해 들여다본 관측 가능한 영역입니다. 두 영역이 기묘하게 겹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현재는 이 암흑물질 이야기는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긴 하지만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이 암흑물질의 존재는 케플러의 천체운동 법칙이 절대 틀렸을 리 없다는 천문학자들의 생각 때문에 탄생한, 엄밀히 말하면 아주 약한 성격의 에드옥 가설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두려운 사실입니다. 실제 천문학자 도널드 사리는 2015년 뉴턴 법칙이 은하 구조와 회전 곡선에 관한 이론이 잘못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도널드 사리가 지적한 모형에서 의심할 만한 측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별의 궤도를 원으로 관조한다는 가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별의 스프 모형에 관한 의심입니다. 간략하게 별의 스프 모형에 관해 설명하자면 모든 별은 원형 궤도를 돌고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별들은 같은 속도로 은하를 공전할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벌써 모형 속에 모든 별은 원형 궤도를 돌고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은하의 움직임에 관한 모형을 만들어두게 되면 뉴턴과 케플러의 법칙에 의해서 별들의 움직임을 깔끔하게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은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은하 껍질 부근에 존재하는 별들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즉 물리학에서 가장 난제로 꼽는 대상 중 하나인 N체 문제. 3개 이상의 천체가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카오스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로 정말 원궤도로 천체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밝히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은 아직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보물질로는 윈프, 엑시온, 비활성 중성미자, 블랙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유력한 후보물질 3개가 존재합니다. 윈프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가상입자이고, 엑시온은 약하게 반응하는 가벼운 가상입자, 비활성 중성미자는 중력에만 반응하는 가상입자를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가상입자입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6일 한국이 주도한 국제연구팀이 20년 전 이탈리아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포착한 신호가 윈프 신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를 통해 발표하면서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는 암흑물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 어떠셨나요? 여러 해결책이 등장하면서 좀 더 과학계는 미지의 실마리를 잡아가는 단계를 계속해서 읽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언젠가는 암흑물질이 무엇인지에 관해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